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우리가 2편 금융상품 투자설계 프로세스 이 파트를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1장이 투자설계 이해인데요. 일단 금융상품 투자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2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4파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4파트가 투자설계 이해,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 전략, 투자 성과의 점검 및 리밸런싱 제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4개의 덩어리로 돼 있고 지금 공부하는 이 파트가 바로 뭐냐면 투자 설계 이해라고 하는 전반적인 투자 설계 프로세스의 개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계 이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또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투자 설계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설계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이 투자 설계의 프로세스의 이해는 되게 투자 설계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글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좀 중요한데 그러나 여기에 이론적인 배경이 있거나 뒷배경이 있거나 이건 걸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기본 개념이 중요해요. 투자 설계의 기본 개념 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용어 같은 것들이 전체 투자론을 지금 꿰뚫고 있는 관료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투자 설계 기본 개념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 투자가 뭐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저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설계 기초 개념 중에 수익과 위험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투자라는 게 뭐예요? 투자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때요. 그 재무 관련되는 책이요. 투자론에 관련된 파트에서 투자를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조금씩 다르게 다양하게 정의하는데요. 이 투자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요. 제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투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해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하여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는데 저는 소비라는 말을 지출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소비라고 하면 수익과 대응되는 게 약간 선명성이 좀 떨어져서 저는 지출한다라는 현재의 확실한 그 화폐의 투자 금액을 지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럼 뭐냐면 여기 수익하고 여기 지출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출이라는 말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 투자의 정의는요. 투자는 이 지문을 잘 보시면 이 정의를 보시면 선명하게 두 개의 개념들이 서로 대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미래와 현재가 대응되는 얘기죠. 확실과 불확실이 대응되죠.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이 대응됩니다. 결국 투자라는 행위는 얻는 대가가 미래의 수익이고 그것에 대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지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지출에 대하여 추구하는 것이 미래의 경제적 대가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투자의 대가가 수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A라는 사업이요. B라는 사업하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는데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 예를 들어서 1년 후라고 가정하죠. 예를 들어서 1년 후의 수익을 비교해 보니까 A라는 투자 대안은요. 수익이 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B라는 투자 대안은요. 수익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A하고 B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투자 대안일까요, 여러분들?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A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1억이 8천보다 크니까 수익이 더 많은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지출해야 되고 이것이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현재의 피 같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이거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나의 재산을 미래를 향해서 내던지는 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기 위해서 얘는 10억을 지출했고 얘는 8천만 원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나누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10억을 지출해서 1억을 버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나눠보면 자 5억을 가지고 8천만 원을 나눈다 라고 하면 8억에 대해서 8천만 원이 10%니까 5억이면 훨씬 더 작은 돈을 가지고도 8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대충 따져봐도 여러분들 계산을 안 해도 수익률이 10%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B가 좋은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수익으로서 자 어떤 투자 대안을 판단할 때 절대적인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 아니라 지출에 대한 수익의 비율인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판단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미래의 좋은 투자 대안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금액으로서 수익액이 아니라 지출에 대한 수익의 비율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렇게 하면 곧 된다 이거죠. 지출분의 수익 하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익률이다 하는 거고 자, 좋은 투자 대안을 판단할 땐 수익률이 높은 게 일단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것이 좋은 투자 대안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 판단할 때 기본적인 개념으로 수익률이 뭐냐 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수익률만 높으면 투자하면 좋다.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또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게 뭐냐면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게 미래 수익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확실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불확실하다 이거죠. 미래 수익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불확실하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불확실하냐 바로 이 불확실성을 측정하여서 자 투자론에서는 이걸 불확실성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위험의 본질은 어디서 나와요?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의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그 변동성 이것을 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투자 대안, 어떤 금융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라고 이렇게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수익률이 아직 투자해서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 대안은 이 상품은 투자하시면 1년에 5%의 수익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예상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기대해 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예상 수익률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 틀린 말이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상 수익률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기대 수익률은 자 우리가 기대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뭐 이게 영어 중요한 건 아닌데 expect라는 말은 기대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expected rate of return 이렇게 얘기합니다. return 해서 이걸 기대 수익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게 같은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anticipate 뭐 이렇게 얘기하면 anticipated 하면은 예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상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예상 수익률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기대 수익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예상 수익률이라는 말도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미리 지금은 개념 정립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란 건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이건 미래를 예상해서 나오는 수익률이니까 이건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 수익률을 표시할 때 보통 R이라고 표시합니다. R. 재무학에서는 R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이잖아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인 건 괄호를 쳐줍니다. 괄호를 쳐주고 기대한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expect라는 것의 약자로 E를 앞에다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쓰는 글자가 나오면 아 이거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ER 이렇게 표시하면 그러니까 E는 expect, R은 수익률인데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률적인 거지. 그래서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시하고 만약에 이게 A 대안이다 그러면 A 이렇게 표시하고 B다 그러면 B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I 이렇게 investment I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 괄호 안에 R 밑에다가 R 밑에 R I 이렇게 하면 이거 뭐 기대 수익률이에요 다.
I 대안의 기대 수익률, I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표시하고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5%예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딱 달성된 거 보니까 5%의 수익률이 진짜로 달성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수익률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물론 실현 수익률이라는 말도 우리 교재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이걸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실현 수익률 잘 보세요. 어떤 투자안이 5%를 기대했는데 반드시 자, 어떠한 차질도 없이 5%의 수익으로 반드시 실현되었다. 반드시 실현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한 대로 반드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실현되는 이런 투자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있다고 한다면 이 투자 대안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실현된다면 이 투자 대안은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확실성이 없죠. 잘 들으세요. 불확실성이 없죠.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는 위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위험이 없다면 이것을 위험이 없다. 그래서 무위험이라고 그러고 자, 이 위험이 없는 요 투자 대안을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걸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둘러서 이게 주변을 쭉 둘러본다면 금융자산 중에 무위험 자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위험 자산은 대개 어떤 것을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국채 같은 것이 무위험 자산입니다.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거 있죠. 은행의 가장 보수적인 상품으로 정기예금 같은 거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매우 안전한 상품 이런 것들은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봐요. 학생들이. 선생님 국채도 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나면 돈을 못 주는데 어떻게 이게 무위험입니까? 정기예금도 은행이 만약에 디폴트가 나가지고 은행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못 줄 텐데요. 예금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국채가 지급 불이행이 되는 사태, 즉 어떤 나라의 모라토리엄 이런 거 나거나 아니면 디폴트 이런 거 나면요. 다른 자산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이 지급 불이행이 됐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다른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정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경제체제고 정상적인 금융시장이라면 국채나 정기예금이 불이행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것들을 무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게 무위험자산이고 이 무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라고 하는 것이 기대된다면 반드시 실현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못 잡으면 뒤에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수익률이 있고요. 여기 위험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위험도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수익률과 위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고 위험이 낮아서 안전하면 먹을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위험이 높은 곳에 수익도 높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도 많이 요구하고 안전한 거는 먹을 게 별로 없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것을 위험과 수익률의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비례관계 또는 상쇄관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서 상쇄관계라는 표현도 쓰는데 선생님 비례하고 상쇄가 다른 건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쇄관계는 뭐냐면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이 낮은 걸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얘하고는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하는 투자자는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하면서 위험도 낮은 걸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다를. 하나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이 낮은 걸 안전한 것만 선택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높은 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쇄관계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안전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낮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쇄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례관계, 상쇄관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좀 익숙해 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위험을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위험은 통상적으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표준편차나 분산이라는 것을 써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표준편차를 보통 얘기한다면 표준편차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거 읽을 때 6 이렇게 읽지 마세요. 6이 아니라 이걸 시그마라 그래요. 선생님 시그마 저 아는데 시그마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것도 시그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그마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요건 대문자고 요건 소문자입니다. 요건 대문자, 요건 소문자. 그러니까 읽을 땐 둘 다 시그마라고 읽어요. 근데 위험은 소문자로 표시해서 시그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표준편차예요, 사실은. 표준편차를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곧 표준편차로 측정하고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이제 이렇게 표시하자.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시하자 말이야.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고 이게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가 비례관계라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자 위험이 작으면 수익률도 작고 자 안전하면 수익률이 작은 거죠.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도 커지는 관계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상향 곡선인데 나중에 가면서 이게 직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곡선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여기까지 너무 깊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위험해지면 나중에 위험이 둔해져요. 위험이 둔해져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위험에 직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이 정도로 위험해지면 사람이 무뎌져요. 무뎌져. 네? 그런 것을 이제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선은 아니고 곡선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얘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도 커지는 그런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위험과 수익률의 비례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